안녕하십니까. 행복이 먼저다. 오늘은 인생에서 잊지 못하는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몇 말씀 같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누군가가 아픔을 들어준다면 이라는 제목의 동영상 올렸는데요. 우리가 어떤 아픔을 얘기했을 때 그 들어주는 사람의 자세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. 행복 바이러스님께서 댓글 주셨는데, 이분이 우울증으로 앓았었는 그 시기에 그 아픔을 얘기했을 때 세 가지의 유형이 있더라는 거죠. 첫 번째,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자신의 일처럼 도와주는 사람. 아프고 힘들 때 우리를 그냥 혼자 내버려 두는 사람. 그리고 아프고 힘들 때 더 아프게 구석으로 모으는 사람.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. 그리고 그때 우울증이 있으셨을 때 너무나도 힘들었던 그 기억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답답했었다.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. 얼마나 힘드셨겠어요. 그렇게 힘든 시기에 그 어려움을 누구에게인가 하소연했을 때 자기 일처럼 같이 고민해주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끔 용기를 심어주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듯이 관심이 없이 그냥 너 혼자 알아서 해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. 남도 아니고 가족이, 그것도 가까운 가족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는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습니까? 근데 더한 것은 어려움이,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아픔이 있는데 더 아프게 만드는 사람이 있고 더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.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죠. 우리 인간은 나약한 동물이기 때문에 나약합니다. 인간이 뭐 강합니까? 나약합니다. 나약하기 때문에 이 나약한 인간이 힘들고 아파하고 괴로워할 때가 있어요. 근데 그때 누군가가 도와주면 그 힘들고 아파하고 괴로운 것을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. 근데 도와주기는커녕 더 힘들게 만드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. 물론 결론은 본인이 그 어려움을 극복해내야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길을 잘 못 걸었을 때 걷기가 힘들 때 누구의 부축을 받고 같이 걸으면 더 잘 걸을 수 있잖아요. 그렇게 도움을 주고 위로를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? 그런 사람은 우리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 때 우리에게 좋은 얘기를 하고 우리를 감싸고 우리를 위로했던 그런 사람은 평생 기억이 남는 거죠. 동시에 우리가 어려웠을 때 나 몰라라 한 사람과 우리가 어려웠을 때 더 어려움으로 몰아넣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보면 참 기가 차지 않습니까? 그런 사람을 어떻게 인생에서 쉽게 잊겠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행복 바이러스님께서 인생에서 잊혀지지 않는 세 가지의 유형에 대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느냐 상당히 중요한 그런 기준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. 자, 반대로 우리가 우리의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해서 하소연할 때가 있습니다. 그 사람이 위험에 처해 있고 어려움에 처해 있고 뭐 정신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어서 도움이 필요한 거죠. 하소연을 하는 거죠.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? 우리가 어설프게 도와준답시고 야 정신 차려 너보다 못하는 사람도 많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더 힘든 사람을 더 힘들게 만드는 거죠. 그때는 공감을 해야 되고 그 사람 입장에서 같이 공감을 해야 됩니다. 공감을 하고 그 다음에는 따뜻한 위로를 해야 되는 거죠. 그리고 희망을 계속 얘기해야 되는 거죠. 괜찮을 거야. 곧 나을 거야. 그래, 희망. 그래서 공감, 위로, 희망 이 세 개가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. 어려움에 처해 있고 공공한 상황에서 정신적으로 너무나도 피폐해야 되는 사람 그분이 하소연을 할 때 그 하소연을 우리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집중해서 들으면서 그 사람을 공감하는 거죠.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공감을 하게 되면
아니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? 얼마나 괴롭고 아프시겠습니까? 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거죠. 그 사람 입장에서 공감을 하게 되면. 그리고 얼마나 아프시겠어요. 그 아픈 마음을 우리가 따뜻하게 위로를 해야 됩니다. 따뜻하게 위로를 하고, 그리고 언젠가는 이 터널은 끝이 난다. 이 긴 고통의 시간은 나중에 다 없어진다. 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 거죠. 자, 그런 어떤 공감, 위로, 희망, 이 세 가지만 우리가 명심을 하게 되면 어설픈 충고질이라든가 훈계질 이런 걸 안 하게 되는 거죠.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을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런 일도 만들지 않게 됩니다. 가족끼리요, 어떤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에게 도와준답시고 더 힘들고 더 아프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. 왜냐,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. 그럴 때는 공감을 첫 번째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. 그 사람 입장에서, 그 사람 마음에서, 그 사람 마음속에 깊이 같이 들어가서 공감을 해야 되는 거죠. 공감을 하고, 그 다음에 위로를 하고, 정말 따뜻한 위로, 그리고 희망을 심어줘야 되는 그런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얘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. 그리고 누군가가 아픔을 들어준다면 그 동영상에 김영은님께서 또 댓글 주셨는데, 참 이분의 댓글이 선생님, 힘든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주는, 그리고 편이 되어주는 진짜 나이와 상관없이 친구 같고 아빠 같은 분이십니다. 오래전 담임 선생님이 생각나네요. 무조건 내 편이 되어주시던, 나를 알아주고 보듬어 주던 진짜 아버지 같았던 보고 싶은 그분이 40년 전, 훨씬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마음속 깊이 남아 있습니다. 선생님도 많은 분들의 마음에 오래 남을 것 같아요. 고맙습니다. 라는 너무나도 따뜻한 댓글을 주셨습니다. 이분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진심으로 우리를 공감하고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줬던 사람들은 우리가 쉽게 잊혀지지 않습니다. 행복 바이러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생에서 잊혀지지 않는 세 가지의 유형, 세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를 진심으로 아껴주고 위로해 준 사람들,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살면서 기억에 남는 거죠. 김영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40여 년 전에 그 담임 선생님,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알아주고 보담아 주셨던 아버지 같은 분, 바로 공감, 그리고 따뜻한 위로, 그리고 앞으로의 희망을 보여주신 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. 우리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. 자식한테도 마찬가지. 우리가 대부분 다 부모잖아요. 그래서 자식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, 그 자식이 힘들어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더 훈계하고 더 꾸짖는 그런 나쁜 버릇을 가진 부모들도 많습니다. 그때는 정말 공감을 하고 그 자식의 입장에서 위로를 하고,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따뜻한 위로와 그리고 앞으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공감, 위로, 희망, 이 세 개의 단어로 우리가 접근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. 뭐 남편 아내도 마찬가지죠. 형제 자매도 마찬가지입니다. 형제 자매 중에 어려운 일이 처해져 있을 때 그 동생에게, 그 형에게, 오빠에게, 여동생에게 진심으로 공감을 하고 진심으로 위로를 하고, 그리고 앞으로 희망에 대해서 메시지를 같이 공유를 하고, 그런 행동들이 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거죠. 어려움을 얘기했을 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거나, 그 어려움을 듣고 네가 잘 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, 네가 똑바로 행동을 못해서 그런 거지, 뭐 이런 식으로 훈계를 하게 되면 그 어려워하는 사람을 더 어렵게 만들고, 네가 잘 못해서 그런 일이 생긴 거야 라고 얘기하게 되면 얼마나 사람이 힘들어지겠습니까? 특히 추석 때 가족들이 모였을 때 친척들이 다 즐겁고 행복하고 복된 얘기만 하고 헤어져야 되는데, 뭐 그렇지 못하고 뭐 티격태격 말이 생겨서 속이 상하고 기분이 나쁘고 뭐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잖아요.
절대로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. 가족끼리 모여서 오랜만에 만나서, 물론 못 만나시는 분도 많습니다만, 만나서 즐겁고 복되고 행복한 얘기만 해도 짧은 시간이지 않습니까? 사실 저도 이번에 그 고향으로 내려가는 시간을 뭐 사실 못 내려올 것 같았었어요. 그래서 화요일 저녁까지 뭐 워낙 또 내려오지 말라고 그러시고, 그래서 고향으로 내려가지 않으려고 했는데 수요일 아침에 그래도 내려가야 되겠다. 그래서 열심히 운전했더니 뭐 4시간 반이니까 오더라고요. 서울에서 대구까지. 그래서 4시간 반 생각보다 덜 막혔는 거죠. 그리고 내일 제가 이제 귀경을 하게 되는데, 내일 토요일이네요. 벌써 시간이 참 빠르네요. 그래서 토요일 날 다시 서울로 올라가게 됐습니다. 차가 좀 덜 막혀야 될 텐데, 아마 이 지금 이 동영상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또 많은 분들이 고향을 못 가신 분도 계시고 가신 분도 계시고, 가셨는 분들은 뭐 내일이나 아니면 일요일 날 다 귀경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아무쪼록 뭐 차가 좀 덜 막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. 귀경, 귀경길, 귀성길, 귀성길, 귀경길은 다릅니다.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데, 귀성길은 이제 고향에 돌아가서 부모님을 만나러 가는 게 귀성길이고, 귀경, 경은 이제 서울 경자죠. 서울로 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인생에서 잊지 않은 3가지 중에 대해서 녹음을 했습니다. 녹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